한규수 전문가 연결해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이번 주에 계속 한 주 전략으로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에 주목하자는 의견 주시는데요. 오늘도 그대로 의견 유지하고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엔화 약세, 또 최근에 북한의 정전 협상 폐기라는 악재 때문에 증시가 이제 거래소 시장 밀리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티켓스터 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거래소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최대로 저도 2050선 정도까지는 열어놨습니다만 그 이상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이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지수가 밀린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소 시장 대형주는 추격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일부 낙폭가됐던 종목들과 그리고 일부 이제 IT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내일 이후에 반등 가능성은 잠깐 정도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엔화 약세 기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 거래소 시장 일부 대형주들이 단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시장의 수급은 바로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관들이 167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45억 정도 물량을 털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을 털고 있는 것은 지금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데 따른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는 그런 차원의 매물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정도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고 나서 내일 이후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조정을 이용해서 일부 중소형 우량주들과 코스닥 우량주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내일 이후에 그쪽에 더 양호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와 코스닥, 중소형주 대응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전략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대형주들은 오늘은 틈내하지 마시고요. 기술적 반등이 내일 위에 한번 반등 나올 거니까 그 반등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그러나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의 주가 랩이 더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오늘 조정을 위해서 일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고려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종목들은 역시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과 일부 이제 IT 부품주들, 실적주들이 그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보인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이러한 바이오 관련주들과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 SM과 YG엔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정 이후에 단기적인 어떤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면은 오늘 이후에 좀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규수 전문가의 시각을 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오였습니다. 네, 이슈 나오 시간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조선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업황,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미국 등 경제지표 개선 소식과 함께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 업황 회복 기대해도 될지 투자 전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3월에서 4월 LNG선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먼저 기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어제 조선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선주가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글로벌 경기 회복 신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STX조선해양이 8% 넘게 오른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조선주가 2, 3%대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전날의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 조선주가 어제 강세를 보인 것은 증권가에서 미국이 이달과 다음 달 중 BFTA 국가로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LNG를 수송할 LNG선의 발주 움직임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수출이 3월과 4월 중 승인되면 올해 중반부터 발주가 시작돼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혜가 주로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3사의 그 올해 예상되는 수주 실적 중 LNG선의 비중이 1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복 전문가님,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승인 시에 LNG선 발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또 우리 업체들이 또 특별히 강점을 지니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LNG선이라고 하면 물론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선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을 LNG선이라고 하죠. 네. 여기는 이제 LNG선의 어떤 특수한 어떤 장치, 저온 단열 탱크를 여러 개 보유해서 이게 어떤 극저온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LNG선의 장점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기술력 수준이 세계 최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액화가스, 그러니까 이쪽에 셰일가스의 수출 승인이 네. 사실은 FTA 국가들에게 났습니다. 원래는 FTA 국가들 아닌 국가들을 지금 현재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일본을 겨냥한 얘기인 것이고 또한 이제 나토 국가들을 겨냥한 국가 얘기다 이렇게 보면 이 사실은 셰일가스를 수출하면서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유류나 가스 이런 쪽에 시장 점유율을 미국이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가장 깔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2월 말 현재로 총 22억 56만 톤 이것을 이제 LNG 허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LNG 쪽으로 수출 허가가 난 것은 5,500만 톤인데 지금 현재 이쪽에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 만약에 FTA 국가와 아닌 어떤 BFTA 국가에 준다면 일본의 수주가 많은 거죠. 일본의 수주가 많으면 당연히 일본이 수주가 많으면 LNG선의 어떤 수요가 일본이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또 한국으로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LNG의 건조 점유율이 지금 1900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떤 수주 잔고를 보면 프랑스나 아니면 중국, 그 재팬 이런 쪽에 보면 재팬의 경우에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어떤 흐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프랑스는 주는 흐름이고 우리 국내 시장이 약 한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세계 어떤 최강이다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수주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지금 현재 FTA 국가들 아닌 쪽의 수주인데 사실은 셰일가스는 미국에서 무조건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셰일가스를 수출할 때는 2단계의 어떤 수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 에너지부 이쪽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네. 이 2단계 승인이 모두 난 프로젝트가 사빈 패스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스페인, 영국 이쪽이 지금 인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 우리는 들어올 수가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비회원 국가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교역 상대를 넓혀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쪽의 어떤 점유율은 좀 더 높여갈 수가 있고 이쪽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선 업황의 타개착이 부분적으로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LNG선과 관련해서 국내 업체 기술력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주는 언제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네, 일단 그 대신증권이 최근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2월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총 2억 2,500만 톤의 LNG 수출 허가 신청을 낸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5,500만 톤 가량의 수출 승인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BFTA 국가로의 LNG 수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여러 곳이 있는데 아까 전문가님 제기해 주신 것처럼 3, 4월에는 최소 이 중에 한두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수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세 개가 모두 다 이제 수출 승인이 되면 누적 물량으로 보면 수출 승인 누적 물량이 4,900만 톤 정도인데요. 이 중에 이제 수입처가 정해진 물량은 3,6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본 조선소에 배당될 것이 한 1,000만 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 조선소가 한 2,600만 톤 정도로 가져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봐서는 3, 4월 달 나올 물량은 대부분 일본 쪽 수요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 조선소가 대부분 다 LNG 수주도 해갈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한국 업체들이 한국 조선사가 상당량을 수주해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LNG 추진선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LNG 추진선 발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3일 날 3,100TU급 파나막스 컨테이너가 미국에서 발주가 됐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 LNG 추진선 발주가 예상보다 본격 발주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하나대투에서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 시점을 2014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이 디색이라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미국의 나스코 조선소에 건조할 이 LNG 추진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 기술 지원 공급 계약 수주를 작년 12월 6일 날 발표한 바 있었었고요. 그동안 우려했었던 이 벙커 CU랑 LN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추진선에 대한 기술적 우려가 해소됐다는 그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 3일 날 두산 엔진 오늘 주가 흐름 괜찮은데요. 두산 엔진이 이 전자제어식 이중연료 조석 엔진 상용화에 성공해서 미국 선사에 공급했다고 했는데 이 선사가 바로 동일한 겁니다. 대우조선이 기술 제공하기로 했던 그 선사인 토트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LNG 추진선을 발주했었고요. 이러한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대투에서는 지금 선박 관련해서는 향후에 LNG 추진선이 향후 중장기 조선업황을 이끌 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 선박의 대체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LNG는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선박이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대투는 최소 5년 정도는 조선업이 이 LNG 추진선 모멘텀으로 인해서 성장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LNG 추진선 본격적인 발주는 2014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받으면서 조선주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는 미국의 민간 고용이 또 호조세를 보였고 실질 공장 주문도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오늘 조선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선주의 경우 글로벌 경기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조선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선업종에 대한 펀더멘털 개선이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주 잔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선사들의 경쟁이 아직까지 치열하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조선사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조선업종 지수도 코스피 지수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꾸준히 이어졌던 조선업종의 부진을 감안하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아직까지는 높은 상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조선주 매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신규 수주 물량 증가 등 확실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아직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개선이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꾸준히 이어졌던 조선업황 부진을 좀 감안을 한다면 하방 경직성도 높은 상태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진핑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 통화정책 완화되고 있고 미국도 양적 완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인데요. 각국 경기 부양책이 또 조선업황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조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보강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어떤 경기 같은 경우는 ISM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고 공장 주문도 마찬가지로 고용의 어떤 지표들도 개선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 그 PMI 지수가 오히려 조금 약화돼 있지만 아직까지 확장의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면 약화되는 어떤 모습이고 지금 현재 유동성의 보강의 흐름이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이런 모멘텀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통화의 팽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유발될 수 있는 건데 그림을 지금 보시면 GDP 대비 어떤 자산 비중이요.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쪽이 아주 강력하게 빨간색 선인데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이 유로존입니다. 조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유로의 어떤 선주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안정이 되면 아마도 이쪽에 조선의 어떤 수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선이 지금 현재는 본격적인 어떤 상승 궤도이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 달러나 이런 쪽의 흐름들을 보면 호주 달러가 약세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LNG 쪽에만 얘기만 했지만 석탄이나 이쪽에 지금 현재 제반 이제 산업의 기본이 되는 어떤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것은 호주 달러와 연동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은 굉장히 보강이 많이 돼 있지만 지금 조선주 쪽의 업황의 어떤 개선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그 대신 LNG 쪽의 이런 시장 흐름은 이것은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좀 전에 이제 해설위원님 말씀했지만 조선 업황 자체는 연료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덜 들어가게끔 만드는 연비의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가주는 어떤 이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고 글로벌 시장의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까 지난해보다 좋겠지만 예전 2007년도나 2005년도 이렇게 아주 그 전에보다 그런 화랑의 국면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향후 수주 전망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신조선가 추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저 신조선가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도 최근에 많이 들렸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클락슨 신조선가는 이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이 집계해서 그 선종별로 웨이팅해서 발표하는 선박 가격 지수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2월 클락슨 신조선가 추이를 보시면 그 2월 달에 126 정도, 지금 그림에 나가는 거로는 회색 그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꺾여 있는 상황에서 조금 횡보하는 정도로 1월 대비로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망과 관련해서는 신규 인도 물량 증가로 지금 글로벌하게 운임지수 단가 상승이 쉽지 않고 또 수주장구 확보를 위한 조선사 간의 경쟁을 고려한다고 하면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경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조선가 상승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별로 보면 탱커 운임 지수를 봤을 때 탱커 같은 경우는 중동에 너무 많은 선박이 몰리면서 전월 대비로 18.6% 하락을 해서요. 운행 원가를 하회하는 정도의 악화된 시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투입 컨테이너선 증가로 인해서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도 전월 대비로 13.8% 2월 달에 밀렸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용선료 같은 경우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시추 장비 용선료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머물리면서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었고 견조한 흐름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신조 발주량 관련해서는 이제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신조 발주량인데요. 3개월 평균 자료입니다. 2012년도 월 평균보다 2월 달에 한 19% 증가한 200만 CGT 컴펜세이티드 그로스톤으로 환산 톤수인데요.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아지는 쪽인데 이 신조 발주량이 그림을 보시면 신조선가에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러한 신조 발주량 증가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수개월 내로 향후 신조선가도 아마 상승 쪽으로 돌아설 공산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2월 달에 신규 수주를 선종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벌크선이 26척 나와서 28%로 비중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화학제품 운반선, 이 PC선이 25척으로 24%, 그리고 가스 운반선이 8척이었었고요. 컨테이너가 7척으로 10% 비중에 그쳤었습니다. 그리고 LNG 수주에서 두각을 보였던 국내 선사의 수주 비중이 43.3%로 역사적 평균치 33%를 9.8%포인트 상회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조선사별로는 또 보면 모멘텀 좋았던 쪽들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2월 달에 PC선을 무려 14척을 수주를 했었고요. 이게 아마 최근에 주가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 LNG선을 2척을 수주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그런 수주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신조선가는 새로 만든 배의 가격에 대한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지난달과 비교한다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보합 수준이 나타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업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대복 전문가님, 수주 전망과 함께 알려주세요. 예, 우리 시장이 이제 LNG 시장의 어떤 LNG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예, 표에서 보시듯이 LNG 수주의 어떤 잔고의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3척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2013년 2월 현재 85척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속도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은 굉장히 밝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좀 초대형 컨테이너 수주인데요. 초대형 컨테이너 수주는 전체 물량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80% 그리고 3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80%의 수주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사가 압도하고 만약 SDS 조선해양까지 합하면 지금 비중은 한 92%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36척으로 가장 많고 조선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역시 이제 여기를 따라가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7,500 TU급의 어떤 컨테이너 어떤 선박 같은 경우에도 전체 물량의 한 70%를 우리 대한민국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조선해양 이쪽에서 수주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전체 어떤 시장 흐름의 73%의 어떤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근래의 어떤 가격의 단기적인 어떤 시세는 1월 달에 누가 많이 했느냐, 2월 달에 누가 많이 했냐, 3월 달에 이렇게 누가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로 척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1월 달에 어떤 수주는 현대중공업이 아주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1, 2월 달에 좀 수주가 좀 약했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5억 달러의 어떤 수주를 이번에 하면 3월 달에는 또 이렇게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지금 조선 3사는 계속 수주가 번갈아 가는데 그중에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오는 이런 흐름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아주 수주를 계속 강하게 올라오는 대우조선하고 그동안에 계속 꾸준한 어떤 수주를 가져오는 삼성중공업이 어떤 수주 면에서는 좀 좋은 어떤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와 함께 조선 업황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앞서서 증권가에서는 뭐 단기 반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지금은 일단 수주 모멘텀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LNG 모멘텀 관련해서 본행제 쪽 모멘텀 있는 한국카본 유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고압가스용기 업체 제조업체 NK 최근에 아주 많이 오르던데요. 한국카본과 NK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엔진은 사실 중공업 때문에 중공업 두산건설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 추진선 이중 연료 저속 엔진 상용화했기 때문에 두산 엔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사 내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현대미포가 PC선 모멘텀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미포 지금 PER 0.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어닝은 조금 주춤한데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랑 삼성이 워낙에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도 세고 또 해양 설비 관련해서도 잔고량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수주 잔고만 보면 대우조선은 연매출 한 140억 달러로 봤을 때 한 14조 한다 했을 때 한 2년 8개월치
2년 9개월치 정도 일감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2.57년 정도, 그러니까 조금 딸리긴 하는데 대우랑 삼성이 수중모멘텀 쪽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전략 면에서는 지금 대우조선해양 주가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21,100원을 바닥으로 거의 40% 정도 아주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추격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조정 시마다 좀 매수해보는 전략 정도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뿐만 아니라 또 한국화본, NK, 두산엔진까지 함께 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김대복 전문가님 전략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는데 시세가 한 번에 팍 나는 어떤 이런 시세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난해보다 조금 개선되는 어떤 이런 정도라면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사실은 이제 저는 빅3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에 맞춰서 지금 이제 순환매를 대비하는 어떤 전략이 좋겠고 지금 이제 LNG와 연관이 돼 있는 거는 본행제 관련주들도 있고 피팅 관련주들도 있는데 저는 피팅 관련주들의 점수를 좀 더 많이 주는 이유는 이쪽에 이제 유동성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의 어떤 개선의 속도가 예전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팅 4인방들을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조선의 그 KRX의 어떤 조선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운수 장비 이런 쪽으로 가면 자동차하고 섞여 있어서 지금 최근에 자동차가 많이 내려서 좀 덜 파악되는데 KRX 조선은 조선으로 따라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다 이렇게 보면 일봉상으로 지금 현재 전전일까지 화요일까지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쭉 내렸다가 지금 다시 어저께 반등하고 오늘 조금 밀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네. 고점에서 이렇게 밀지만 이 시장은 지난번에 10% 밀고 나서 5%를 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4% 올라고 조정받았다면 이것은 앞으로 지금 한 5, 6%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 앞에 파동하고 대등 파동으로 보더라도 1630 정도는 가는 어떤 지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저점 매수 관점 유지하자 이렇게 보겠고요.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조선해양보다 지금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모양을 좋게 만들었던 것은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1월 달에도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 2월 달에는 매도 물량들이 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왔다. 3월 달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따라서 가서 먹을 폭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3만 원에 근접하는 자리 이런 자리로 지금 현재 저점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고요. 목표치는 33,500원, 손절 라인은 28,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복 전문가는 대우조선해양 공략해보자는 의견이었고요. 본행제보다는 또 피팅주 쪽으로 좀 더 유망하게 보고 있으시네요.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이슈 나우에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